다음에 권한의 위탁에 대해서 봅시다. 뭐 중간중간 이야기했지만 권한의 위탁이라는 것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와는 독립된 법주체, 독립된 지위에 있는 자기가 그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권한의 그 행정관 위임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게 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권한 위탁은 행정권한과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인에게, 독립된 법주의 사인에게 권한을 주는 것을 특히 위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위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행정권한은 그 민간에게, 이제 주로 민간이죠. 뭐 사단, 재단, 개인 뭐 이런 경우 되니까 민간인데 이걸 주로 이제 행정권한의 민간 위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데 그 정부조직 6조 3항에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행정권한의 민간 이임에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행정권한을 이 공권력적 성격 가진 권한을 막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은 주로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한다면 여기 말한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인 위탁에 관한 규정 가지고는 안 되고 개별적인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민간 교도소 설치한다 이럴 때 이걸 하려면 그건 좀 국민의 권리와 관계있죠. 이런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하는 규정, 정부조직법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개별법인 수권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물을 예를 들면 단순 사실행위 행정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의 어떤 공정성보다도 이제 그 능률성이 현재 요청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직무의 성격이나 성격상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특히 필요하다거나 그 다음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단순한 행정사무 이런 것일 때 민간에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의 위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위탁의 유형입니다. 그 민간에 위탁할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행정, 그 협의회, 여러분 협의회 위탁, 그 다음에 대행 위탁, 보조 위탁 이런 개념을 씁니다. 이제 이렇게 쓰는데 실정법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 안 해주고 대행, 그 다음에 보조 위탁, 그 다음 그 위탁 이런 거를 막 혼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협의 위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한을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권한을 이전하는 것. 그래서 권한을 이전하는 행정권한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협의의 위탁입니다. 그 다음 대행 위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사실상의 어떤 작용만 사실상의 어떤 집행이 이것만 위탁, 이거를 대행 위탁이라고 해요. 보조 위탁이라는 것은 근데 그 작용은 독립적인 지휘사는 겁니다. 그 다음 보조 위탁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지휘 감독을 받아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도구로서 하는 것, 이거를 보조 위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협의 위탁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고속국도가 있다.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책임은 고속국도법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국도를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권한은 고속국도의 설치 관리에 관한 권한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 이거는 국가 사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조항에 보면, 고속국도부에 보면 고속국도의 설치 관리에 관한 어떤 그런 업무는 예를 들면 그 조항 전체는 한국도로공사에게 물론 법상에는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조항에 보면은 이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행정처로 본다. 그럼 행정처로 본다는 말은 권한이 넘어간다는 것이니까 대행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사실은 협의의 위탁입니다. 자, 이런 거를 한국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국도의 설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도로공사에게, 한국도로공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보조기관의 하급행정기관 아니죠. 독립된 법주네, 사단. 독립된 법주체입니다. 거기에서 권한을 넘기니까 위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도로공사는 권한을 완전히 이전받은 거니까 자기의 책임으로, 자기 책임하에서 고속국도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협의의 위탁이고, 그 다음에 대행 위탁이라는 건 뭐냐면, 주차 위반 차량 견인하는 문제를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어요. 주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그 위반된 차량을 견인하고 보관하는 업무는 주로 이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시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이 주차 위반된 차량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단속하는데 그냥 과태료 이런 거 물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차량을 이게 끌고 가서 보관, 견인을 해가지고 치울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차량 견인, 보관,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나 이건 내고 나면 다시 이제 반환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권한 자체는 도로교통부에 보면 시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결정은 그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하죠. 근데 사실상 어떤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고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하는 그런 업무를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직접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시설이나 이런 인력을 갖춘 어떤 단체가 있다면, 사단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권한을 위탁. 그러면 이제 견인 업체가, 그 시설을 갖춘 견인 업체가 주차 위반된 차량을 견인을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반환하고, 이런 절차를, 사실행위를 사실상 대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대행은 뭐냐면, 그러면 주차 위반된 차량 견인하는 그 권한 자체는 여전히 시장이나 경찰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견인하는 행위, 보관하는 행위, 반환하는 행위, 그 사실행위를 사실상 이쪽에 대행을 하는 거죠. 권한이 넘어간 건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설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도로공사에게 위탁했다라고 할 때는 고속국도의 건설과 관리,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그런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의 권한으로 하게 된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차량의 어떤 주차 위반의 적발과 같은 견해하고 그 권한 자체는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단순히 그 집행하는 사실행위 그 자체를 견인업체에게, 기술과 인력을 갖춘 견인업체에게 대행시키는 겁니다. 다만 대행업체는 견인, 보관 그런 업무를 할 때 자기가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에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나 이 권한에서 이게 권한은 이전되는 건 아니다. 사실상 행위를 권한 행사한다. 사실상의 권한 행사다. 이건 이제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조위탁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우편 업무의 아르바이트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행정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지시에 따라서 어떤 행정물을 수행하는 그 보조자, 이걸 그 보조위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누지만 그 실정법에서는 용어를 막 혼용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할 때 이게 협의 위탁이냐, 아니면 대행이냐, 아니면 보조 위탁이냐,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을 권한이 이전하는가? 권한이 이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적인 지휘사한다. 이렇게 하면 대행. 권한이 이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휘에 따라서 완전히 도구로서 한다. 이렇게 하면 보조위탁. 권한이 실제 이전한다 하면 이거는 그 용어와는 관계없이 협의 위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제 고속국도에 보면은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도로공사에게 위탁한다로 표현하는 거 대행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뒷조항에서 그 업무를 고속국도의 설치 관리가 대행할 때는 한국도로공사 행정처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권한이 넘어갔구나. 그 대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협의의 위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결국 나중에 책임의 문제로 여러분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의 설치 관리 관련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고속국도의 이제 설치 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잘못해서 예를 들면 도로에 맨홀이 생겼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이 그 구멍 함몰된 그 지형에서 넘어져 차가 전복이 돼서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갑이라고 합니다. 갑이 배상 청구를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가? 위임을 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라는 행정청에 속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때는 권한이 위임했다. 그리고 독립된 법주체고 권한이 이렇게 위임해. 독립된 법주체니까 행정주체가 됩니다. 아까 그 행정주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했는데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게 돼.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 한국도로공사 그 공무수탁 사인데. 그래서 독립된 법주체로서 자기 권한으로서 자기가 권한 행사를 하니까 책임도 자기가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권한을 위탁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행정청에 속하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뭐가 있었나요? 대행 위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견인업체가 예를 들면 그 서울시장으로부터 이 불법 주차된 차량의 견인 업무를 대행 위탁을 받은 견인업체가 차량을 이제 견인하는 그 과정에서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어떤 그 차량이 파손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차량 소유자가 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 것인가? 견인업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시장이 예를 들면 권한을 대행 위탁시켰다면 그 시장에 속하는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장에 속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차량 견인업체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는 아까 어떻습니까? 대행 위탁의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비록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견인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이 이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서울시장이 시켰다면 서울시장이 속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그 견인업체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행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떤 관계 있지 않느냐, 공동 불법행위에서 그 견인업체도 책임을 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행정청 입장에서부터는 그 행정청이 권한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행정청에 속하는 행정주체가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럼 보조위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행정 권한이 넘어가지 않고 단순히 지휘감독이가 도구로서 쓰는 데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청이 배상 책임 주체된다. 교과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 할아버지 뭐 봉사 계획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 할아버지 봉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동장에게 이렇게 그 스님을 선발을 해서 교통 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에 따라서 그 할아버지 그 봉사할 수 있는 교통 할아버지 스님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앞에 교통정리나 교통 안내나 그다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그 교통 할아버지 이런 경우에 이제 교통 할아버지가 행정 보조자가 되는 겁니다. 교통 할아버지가 단순히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통 안내라든지 교통 질서 유지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도로 한가운데 가서 교통 수신호 막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이제 배상 책임 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행정 보조자로서 썼기 때문에 행정 보조자는 그 행정 주체 권한이 넘어간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통 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 물론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 교통 할아버지는 행정 보조자로서 공무원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 경우도 결국 책임이 권한이 넘어가지 않냐에 따라서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그 위탁에는 여러분들이 위임과 위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 최근에 행정 권한이 민간 위탁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거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탁에는 이 협의의 위탁과 권한이 이전하는 협의 위탁과 권한이 이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적인 어떤 지위에서 독립적인 의사 판단해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대행 위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의 어떤 지휘감독을 받아서 보조하는 행정 보조하는 보조 위탁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 실정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론상으로 이 세 가지를 구분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잘 봐서 이것이 대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협의 위탁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대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걸 따지는 거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권한이 이전될 때는 권한이 이전되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에 속하는 어떤 행정주체 아까는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자 권한을 위탁받았으면 권한은 한국도로공사 넘어왔으니까 한국도로공사가 독립된 법주체라고 했잖아요. 독립된 법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대행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행정권한을 독자적인 지위에서 자기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행정권을 행사했지만 그 사실상 권한은 처분 권한 자체가 넘어간 것은 아니니까 행정청이 속하는 행정주체가 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위탁은 당연히 그 행정청에 속하는 행정주체가 책임주체가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것은 아까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권한이 자기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죠. 한국도로공사가 책임 주체로서 이런 피해자가 있다면 피고를 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게 되는데 그때의 그 배상 책임은 적용 법조가 뭐냐, 근거 법령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럼 민법에 의해서 배상 책임이냐, 아니면 국가배상법이냐 하는 문제가 됐는데 현재 국가배상법은 배상 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공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서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고속국도의 설치 관리라는 것은 도로라는 공물이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공물입니다. 공물의 어떤 설치 관리는 공행정 업무입니다. 그래 한국도로공사가 처리하는 업무는 공행정 업무 아니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말하면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국가배상법 자체가 입법상의 어떤 미비라 해야 되나? 그 배상 책임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못을 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민법에 의해서 의율을 하나. 그러나 민법을 적용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원리를 많이 원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